극심한 편식이 아닌 이상은 비타민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만큼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어떤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네, 정세훈 약사입니다. 어린이 필수 영양제 그 2편이 되겠습니다. 2순위 영양제들인데요. 사실 1순위 영양제와 2순위 영양제는 그렇게 간극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2순위 영양제도 아주 중요한 영양제들이고, 다만 1순위에 비해서는 조금이나마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용이하고 또는 부족했을 때 그 타격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은 그런 영양제들을 2순위로 담았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1, 2순위 모두 챙겨주셔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네, 그럼 2순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필수 영양제 우선순위, 2순위 필수 영양제 편입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유익한 작용이 많지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곤란해질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낮은 것.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심한 편식이 아니라면 음식으로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 이걸 2순위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2순위라고 할지라도 꼭 잘 챙겨 주셔야겠죠. 자, 먼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두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그 성인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기대 효과가 많습니다. 뭐 염증이라든지 뭐 눈건조라든지 혈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1차 목적은 대부분이 요 두뇌 발달이죠. 실제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내성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 구성에서도 이런 오메가 지방산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양질의 좋은 오메가3를 잘 공급을 해주셔야 몸 안의 세포들의 세포막이 더욱더 이제 탱탱하고 건강한 세포막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왜 2순위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생선 섭취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여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구멍이 있죠. 일단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메가3의 질 저하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오메가3가 불포화지방산이다 보니까 이런 가열 조리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산패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오메가3 제품은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죠. 정제 과정을 통해서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해양 오염 물질들은.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임산부들 오메가3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 생선은 뭐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염 물질 때문에 하는 얘기죠. 다음은 철분입니다. 철분 매우 중요하죠.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조건 챙겨줘야 되고 뭐 처방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몸에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야지 성장도 일어나고 온몸에 힘도 공급되고 에너지도 생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부족했을 때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보다 유아 권장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 칼슘처럼요. 아주 어린 애기들도 6ml 이상, 그리고 초등학생도 거의 어른과 필적할 정도로 요구량이 많이 높은데 칼슘과 양상이 비슷해요. 특히 이제 성장기에는 더욱 더 많은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순위인 이유는 대체로 육류에 이제 풍부하잖아요, 철분이. 우리나라가 육류 소비가 꽤 많은 편이죠. 고기나 아니면 이제 계란 노른자 이런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의 소비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먹어요. 반대로 말하면 고기 싫어해서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또 있죠. 저희 딸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계란 노른자 되게 싫어하고요. 소고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딸은 철분 챙겨주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1년에 한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철분 챙겨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워낙에 권장량이 높기도 하고 철분은 그렇게 1년에 짧은 기간 정도만 잘 챙겨주셔도 저장철로서 이제 간에 저장돼서 꾸준히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워낙에 인기 있는 음식들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2순위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뭐 B, A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할까 하다가 이제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냥 묶었어요. 자, 균형 잡힌 비타민 보급은 성장 면역, 발달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심한 편식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종합영양제가 해줄 수 있는데, 자, 2순위로 넣은 이유는
아연이 필수 영양제가 아닌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극심한 편식이 아닌 이상은 비타민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만큼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어떤 경제적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정상 식사를 하면은 사실 비타민 부족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용이 되는 경우는 아이가 뭐 극심한 편식이 있거나 혹은 이제 식욕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 증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보통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인 제품들처럼 메가도즈가 없어요. 요새 성인들은 뭐 비타민 B군도 뭐 권장량의 수십 배씩 이렇게 먹기도 하고, 혹은 비타민 C를 뭐 하루에 6,000mg 뭐 이런 식으로 먹기도 하는 등 고함량 투여를 했을 때 이점을 살리기 위한 각종 요법들이 있는데, 아이들 제품들은 일단 부영제 때문에라도 성분 함량을 그렇게 높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분들의 함량도 이제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그 정도의 용량만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먹었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위 유아 어린이 영양제는 먼저 오메가3를 말씀드렸어요. 두뇌 발달에 아주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가 생선 섭취가 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은 중요도를 내렸습니다. 오염이나 산패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제품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 만하고요. 그리고 철분도 아주 중요하죠. 정상 발달을 위해서 빈혈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구량도 의외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충분히 있기는 한데, 대체로 아이들이 고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로 일단 내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고기를 거부하시는 경우 꼭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 성장 면역 발달에 뭐 다양하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편식이나 식욕 부진이 있을 경우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고 식욕을 좀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애초에 함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그 영양 섭취가 좋은 나라라서 부족할 일도 잘 없습니다. 부족할 일 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권장량 정도 조금씩 더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겠죠. 오늘 2순위 영양제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1, 2순위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얘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철분 영양제를 잘 안 챙겨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모두 챙겨주고 있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큰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혹은 이거밖에 안 먹이고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1, 2순위 이렇게 해놓고 1순위 무조건 먹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순위라고 해도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게 1순위겠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니즈가 다르고, 어떤 아이들은 2순위에 있는 영양제가 오히려 1순위 제품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개개인 가정마다의 경제적인 사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1순위, 2순위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요. 더 정확한 아이들을 위한 맞춤 설계는 가급적이면 약사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